신원식 장군이 정말 중요한 진단과 또 핵심 과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발제문을 읽으면서 말미에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를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정말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토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제 견해와 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정말 세계인의 기대 속에 열렸지만 그래서 북미 정상이 분단 이후에 처음 만났고 또 서로를 확인했고 또 핵 문제와 평화 문제를 논의했고 그런 점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북한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과연 담길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이번 정상회담의 조건을 스스로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한번 연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스스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 CVID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막상 성명이 발표되고 그런 표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북한이 늘 주장하고 발표했던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나오는 걸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1시간 넘게 했던 그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단을 하면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도 당장 본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대통령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또 신뢰했던 그런 분인데 이번 회담 결과와 그분의 기자회견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거 과연 한미동맹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도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한미동맹은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우려는 뭐냐면 이번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과 언론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화의 봄이 왔다. 김정은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그런다.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조선을 향해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랬다. 완전한 비핵화한다고 그러고 전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 한미연합연습 좀 안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더 큰 것이지요. 사실 4.27 남북정상회담, 5.16 정상회담, 6.12 미북 정상회담 했지만 판문점 선언과 6.12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사실 우리 안보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는 이 행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사일 시험장, 엔진 시험장 폐기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과거 2007년에 했었던 영변 핵 냉각탑 폭파와 비슷한 그런 퍼포먼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강조하고 주장했던 걸 보면 그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어깨를 마주하고 섬으로써 김정은은 국제사회에 미국과 대등한 전략국가가 되었고 미국이 주장하는 우리가 바라는 비핵화의 협상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핵 군축 협상이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종전선언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중 또 미중 6.25 전쟁의 당사자였지만 종전이라는 절차 없이도 수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종전선언을 서둘러 추진하려고 하는가?
아마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조치의 첫 번째 조치, 북한의 선의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늘 지금까지 기도해 왔듯이 한미 동맹을 흔들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5월 16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맥스 선더를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북한이 저렇게 판문점 선언을 악용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비준해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종전선언이 되면 북한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 한미동맹이 왜 필요해? 주한미군은 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은 정전을 멈춰놓은 것인데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적인 그런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평화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이 평화협정을 주장한 것은 어떤 배경인지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협정이다.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평화협정을 만약에 체결한다면 북한의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CVID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해도, 다시 말하면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완전히 포기했다, 국제사회 이론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복귀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입증된다면 아마 그 타임에 맞춰서 하는 것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CVID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있다고 폼페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북미 실무 접촉이 주목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LL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NLL을 무력화시키라고 하는 것은 NLL이 무력화되면 우리 수도권 안보가 근본부터 흔들린다는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북한이 1, 2차 연평해전 또 이 여러 가지 도발을 했던 것은 결국은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시도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우리 정승주 장군님도 여기 계시지만 김영철과 만나서 회담을 했을 때 공동어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어로가 되려면 똑똑한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서해에는 그런 경계선이 없다. 따라서 이 평화수역 공동어로가 되려면 경계선 문제를 먼저 협상하자.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 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북한이 NLL 인정하기로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 정부의 NLL과 관련된 입장은 확고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판문점 선언 지키고 싶냐? 그러면 NLL 고집하지 마라. 평화수역 설정하자. 이런 요구를 해올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확고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십자 회담 오늘 10시부터 아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회담 대표로 오늘 새벽에 통보해 왔습니다. 북한의 대남 관련된 태도와 입장은 바뀐 게 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6월 14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안익산이가 나와가지고 우리 수석 대표에게 이런 회담 하지 말자오. 준비가 덜 됐구만. 결국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를 흔들고 무시하는 그런 과거의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북회담, 북미 정상회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화를 위한 노력,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좋은 건데 북한은 변화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비돼야 되는데 우리 군이 그런 확고한 중심, 다시 말하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확고한 대비 태세가 우리 군만은 해야 된다. 우리 국민은 우리 군을 믿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이 제대로 된 대비,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마련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신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